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KNS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3,000원.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단, 영상 보는 건 안 아까움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KNS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원통형 CID 장비, BMA 자동화 설비 등 2차 전지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의 대부분은 원통형 CID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통형 CID 장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지식이 일부 필요합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외부 형태에 따라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공간 효율이 좋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배터리인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원통형 스틸 캔 케이스에 들어있어 원통형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와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의 비중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원통형과 각형 배터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고효율인 파우치형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파우치형 배터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체 하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표 모델인 모델 S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AA 배터리보다 조금 더 큰 18650 배터리 444개가 한 개의 배터리 모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모듈 16개가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 한 대에 사용되는 원통형 배터리가 무려 7,104개나 됩니다. 테슬라에 탑재된 배터리의 무게만 무려 550kg 정도나 되지만 리튬 양만 따지면 약 7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규격화되어 있어 안정성과 대량 공급이 쉬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였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되었던 배터리가 18650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지름이 18mm이고 높이가 65mm인 것에서 따왔습니다. 이후 이보다 커진 21700 배터리가 개발되었고 현재는 4680 배터리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80 배터리는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입니다. 이처럼 크기가 커지고 용량이 커짐에 따라 초기 배터리로는 차량 한 대 7104개가 들어가던 상황에서 960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배터리가 커지는 것에 비해 비용은 크게 늘지 않기에 전체적인 비용도 매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KNS의 주요 매출 품목인 원통형 CID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CID란 원통형 배터리 제조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배터리 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전류 차단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어 약어로 CID라고 부릅니다. 일반 건전지 시대에는 단순 뚜껑 역할과 전기를 연결하는 통로에 불과했지만 화재 위험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전류 차단 장치 CID는 크림핑 가스켓, 필터, 가스켓, 벤트, 탑캡 등 5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부품은 필터와 벤트입니다. 배터리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가 끊어져 배터리의 전류를 차단합니다. 일종의 휴즈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트의 구조가 변형되어 외부와 연결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벤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배터리 내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벤트의 중앙 부분이 위로 올라가며 연결이 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에 비해 안전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였기에 전류 차단 장치 CID가 중요한 안전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KNS는 5개의 부품을 단일 장비로 용접, 결합하여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CID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CID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KNS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의 72.59%가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NS의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납품하는 1차 벤더입니다. 즉, 직접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 배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원통형 CID 관련 1차 벤더는 총 4곳입니다. 이 중 각 3곳에 KNS가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KNS의 원통형 CID 장비 매출 중 57.9%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증설을 한다면 KNS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수요 선제적 대응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의 국내 양산 및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025년 양산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소개를 하였지만 이후 파나소닉,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EV에너지, BMW 등이 시장에 진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4680 배터리는 기존까지의 2170 배터리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이 더 커진 만큼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힘으로 부품을 접합하는 리베팅 공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원형 배터리의 상단에만 위치하던 CID가 하단에도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4680 배터리가 이전 배터리보다 고용량이기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KNS는 현재 4680용 배터리용 리베팅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고객사로부터 파일럿 장비를 수주하였고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KNS가 4680 관련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매출과 수익성에 매우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4680 배터리 조립 방식이 변경되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NS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적자 회사가 아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이번 공모로 모인 자금을 대부분 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KNS는 원통형 CID를 만드는 장비를 국내 배터리 제조사 1차 벤더에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CID 부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모자금을 제조시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CID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자금의 대부분은 직접 생산을 위해 국내 공장, 베트남 공장에 기계장치 구입 및 증축을 진행하고 남은 자금은 연구개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기업으로 이노메트리, PNT 2개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회사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전체 매출의 72.81%가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 검사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출도 2차전지용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PNT입니다. PNT도 매출의 74.82%가 2차전지 제조 장비, 노칭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KNS와 유사 회사로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두 회사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순이익 기준 펄을 평균한 21.96이 KNS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적용 펄 21.96에 KNS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순이익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28,327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22.3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당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2,000원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재 주가가 기준 주가보다 무려 28.72%나 하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펀은 22.87이 아닌 17.77이 되었습니다. PNT도 마찬가지입니다. PNT의 주가도 11.02% 하락하여 퍼가 18.98로 낮아졌습니다. KNS의 확정된 공모가 23,000원은 퍼 17.83 수준입니다. 비교 기업의 현재 주가 기준 평균 퍼가 18.34인 걸 감안해보면 아주 크게 할인된 것은 아니고 조금
할인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는 형태에 따라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통형은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효율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 높은 안정성, 대량 생산에 장점이 있습니다. KNS의 주력 생산품은 원통형 배터리 상단에 위치하는 전류 차단 장치 CID를 생산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1차 벤더입니다. KNS는 공모 이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전류 차단 장치 CID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높인 4680 원통형 배터리는 많은 회사들이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요 고객처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NS가 4680 원통형 배터리용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 납품을 시작할 경우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11월 27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28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단독 청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NS의 청약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KNS 청약을 진행하는 신영증권은 공모주 청약 전에 공모주 환불금 자동이체 및 공모주식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각 별도 메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불금 자동이체는 환불일에 해당 계좌로 환불금을 자동이체하시려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하 시 400원, 100만원을 초과하면 600원의 이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모주식을 모아서 받으시려는 분들은 공모주식 자동이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S의 상장일은 12월 6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KNS는 12월 6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 상장은 일반 공모주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2,000원을 4.55% 초과한 23,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1934곳이고 종합경쟁률 964.8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NS는 10월 30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이 아닌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수혜측에 참여한 평균 기간수는 1592곳입니다. KNS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수는 매우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07%, 상단이 0.93%, 중간,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혜측 분포는 매우 좋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한 2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추가로 밝힌 수혜측 분포에 따르면 25,000원 초과가 무려 89.2%나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를 감안하면 23,000원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9.26%, 수량 기준 10.96%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2.51%, 3개월이 4.84%, 1개월이 2.65%, 15일이 0.96%입니다. 장기가 압도적이진 않지만 단기인 1개월 15일에 비해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았습니다. KNS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진행된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평균 9.62%보다 높습니다. 마이크로트 나노 뷰티스캔보다 조금 더 높고 꿈비 CQ샘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KNS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KNS는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청약들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규모인 유진 테크놀로지, BI 매트릭스, Y바이오 로직스와 비교할 때 Y바이오 로직스, BI 매트릭스보다는 좋고 유진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NS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우리사주조합의 11.6%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KNS의 전 직원 수는 37명이고 우리사주조합의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5,389만 원입니다. 코스닥 기업치고 배정 규모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큰 규모를 배정하였기에 우리사주조합 실권이 나지 않는다면 이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4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 절반인 93,750주가 균등 배정 주식수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들의 청약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기 있는 청약에는 20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이전 청약들을 살펴보면 자란 테크놀로지에는 12만 3,583명,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는 8만 4,431명이 몰렸습니다. 최근 청약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KNS의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NS의 비례 배정 규모는 21억 5,625만 원입니다. 지난 청약에 몰린 청약 증거금과 최근 높아지는 경쟁률을 감안할 때 약 3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면 비례 경쟁률은 2,783대 1이 됩니다. 이번 청약은 신영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초일 직전 4영업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경우 11월 21일 오후 5시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셨어야 합니다. 11월 21일 오후 5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청약을 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일반 100% 등급은 최대 6,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900만 원입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57만 5천 원입니다. 예상 청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추첨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약 0.7주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례는 약 2,800대 1로 예상이 되고 있고 2,800대 1의 경쟁률일 경우 약 3,220만 원의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일반 등급 풀청약 시 두 주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KNS는 공모가 2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893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18.85%로 낮은 편이고 시가총액도 작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약 168억 원입니다.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감안해도 예상 유통가능 비율은 15.5%로 낮아지고 예상 유통가능 금액은 약 13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9.41%, 일반 청약자가 25.61%, 공모기관은 64.98%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9.41%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기에 금액으로도 약 16억 원 수준입니다. KNS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KNS는 2022년 6월 25일 우리사주조합에 주당 14,000원으로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한 지 1년이 지났기에 임원의 지분을 제외한 68,900주가 상장 이후부터 바로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많지 않기에 상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KNS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18,740원이지만 행사 가능한 기간이 2025년 1월 31일이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NS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신주인 승거부 사채는 없습니다. 다만 전환 사채는 남아 있습니다.
주당 전환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은 18,740원이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보통 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은 상장 이후인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전환사채가 있는 점은 단점이지만 상장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KNS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하격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G2파워 오브젠보다 조금 더 많고 유비온, 캐스톤 파트너스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SY 스틸텍과 한싸게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S의 상장 유통 물량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원통형 배터리 상단에 위치하는 전류 차단 장치 CID를 생산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S는 단독 상장 예정이고 환불일이 2일인 점이 장점입니다. 2차전지 관련 업종이고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100억 원대로 매우 작고 수혜측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최근 상장일 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 업종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장 종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아직 공모주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혜측 결과도 좋고 적은 상장일의 유통 물량 종목이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약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균등은 추첨 한 주, 비례 경쟁률은 약 2,700대 1 이상으로 예상이 되기에 최대 두세 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KNS는 공모가 23,000원이 상장일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2,000원, 하한가 60%는 13,800원입니다. 하루 종일 13,800원에서 92,000원 사이에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만 함께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